이영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주입니다. 더우시죠? 네. 우리 특히 어르신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너무 또 뜨거운데, 나라 구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쓰러지시면 안 돼요. 몸이 건강해야 나라도 구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걱정돼서 그러니까, 좀 덥다, 좀 어지럽다 이러시면 여기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잠깐 그늘에 좀 쉬셨다가 오셔도 됩니다.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정말 폭발할 것 같아요. 그죠? 폭발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열받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몇 개씩 열받는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요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데 글이 너무 많이 글 쓸 게 많아가지고 쓸 시간이 없어. 하루에도 몇 건씩 열받는 일이 생겨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인권을 걱정하시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떻습니까? 엉망입니다, 엉망. 엉망이죠? 네. 며칠 전에 삼척항에서 뭐가 발견되었습니까? 나무배. 나무배가 표류했다고 하는데 떠내려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항구에 딱 정박을 하는지, 무슨 유도 무슨 장치라도 달렸는지 말이 됩니까? 이게 표류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기순한다면서요? 기순을 하려면 내려와서 북방 안개에서 지나자마자 보이는 항구로 가야지. 왜 기순을 하는 사람들이 130km나 힘들게 내려옵니까? 만약에 그러다가 북한군이 쫓아와가지고 기순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잡혀가면 어떻게 하려고? 넘자마자 바로 남한으로 와야지. 뭐 때문에 삼척항까지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국민들을 바보로 하냐고요. 거기다가 내려와서 4명이 기순을 했다는데 이 4명 중에 2명은 또 뭐길래 2시간만 조사받고 돌아갑니까? 말이 돼요, 이게? 말 안 됩니다. 이때까지 기순한 사람을 2시간만 조사하고 황급하게 올려보내는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민들은요 불안해 죽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해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어부들 말입니다. 배 타고 나갔다가 한 사람, 2사람, 3사람 이렇게 힘없는 어부들이 배 타고 고기잡이 하러 나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제 겁이 나서 바다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인들은, 대한민국 국군은 이런 어부들이 겁나서 고기잡이 하러 나가지를 못하는 판국에 뭘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진실을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저께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의 해치설만 없어지면 완전한 비핵화가 거의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듣다 보니까 야,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은 얘기야. 어디서 들었습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이 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그런 주장을 하다가 트럼프한테 빠꾸 맞은 얘기를 지금 우리 대통령이 하는 겁니까? 불안하기 이를 데 없고 미칠 지경입니다. 그 사람들 뿐입니까? 삼척항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미사일이다, 발사체가
것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미사일이나 발사체냐 하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그 미사일이 우리를 겨냥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겨냥해서 방향만 틀어서 동해안에 있는 바위섬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저는 그 바위섬이 격파가 되는 상황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누가 지키는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누가 지키는가? 그것을 지키라고 그 특수권자를 뽑고 대통령을 뽑았더니 우리 편이 아니라 상대방 편이 되어서 상대방을 대변하면서 대한민국의 어선을 가장한 의심스러운 자들이 들어오든가 말든가, 미사일이 도발이 되든가 말든가, 안중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미아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미사일이 도발이 됐을 때 왜 우리나라가 몰랐을까요? 그걸 미리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모르면 만약에 실전이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몰랐을까? 정찰을 해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미사일 발사가 나는 상황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이 공군기를 띄워서 북한 쪽을 탐지를 하면서 정찰을 하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미사일이냐 발사체냐부터 결론이 안 난 걸로 봐서는 미사일 발사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왜 몰랐느냐? 남북 군사 합의서 때문에 우리 스스로 비행 정찰을 안 하겠다라고 우리 손을 우리 스스로 묶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아가 됐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같이 살고 있어. 그런데 울타리가 있어, 그 사이에. 그러면 그 울타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육식동물을 위해서 울타리가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초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제가 초식, 육식 얘기했지만 침략을 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울타리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침략을 노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타리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한 번도 북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도발한 적이 없습니다. 매번 북한이 도발했고 매번 우리를 침략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평화를 깬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항상 북이 깼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북한 사이에 놓여있는 정찰과 여러가지 방어를 위한 장치들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북한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쪽이 똑같이 없애면서 군축을 해서 평화를 한다? 우리를 속이지 마라. 우리를 속이지 마라. 그 평화는 우리는 한 번도 깬 적이 없다. 그런데 같이 군축을 하면서 평화를 지키자고 하면서 양쪽에 같이 내려놨을 때 결국 초식동물처럼 평화롭게 살아오던 우리는 육식동물의 도발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것을 설마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만하고 우리는 바보 취급하고 우리를 위험 속에 놓고 말았습니다. 겁이 납니다. 다
오늘 우리는 군형법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다. 이 군형법 문제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매우 관계가 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군대에 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성이 군대를 갑니까 안 갑니까? 대한민국에서 안 갑니다. 물론 여군이 직업군인이 있습니다만 징병되는 사람들은 다 남성들입니다. 그러면 그 남성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 무슨 일이 생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물러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남성과 남성 간에 생기는 문제겠죠. 이 문제가 우리가 동성애만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겁니까? 여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징집돼서 가는 군대 안에서 정신없이 물러나게 됐을 때 대한민국 국방은 누가 지키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죠. 어디서 그것이 인권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군대를 없애자고 얘기를 하세요. 군대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인권을 침해당하는데 군대 억지로 가서 군복무를 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참으면서 가지만 그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물러내도 된다. 이것이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과연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집권 세력이 주장한다. 니네들이 대한민국을 지킬 자격이 있는가? 니네들이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당장 내려와라! 당장 내려와라! 필요 없다 그까지!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방과 우리 안전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따위 군통수권자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려오란 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우리는 그 소위 말해서 가짜 인권을 들먹거리는 사람들 보고 우리의 혈세를 가지고 여기서 자신들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라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국민들의 대한민국 질서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라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그들의 월급을 주고 건물을 유지하고 그들을 유지시키고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여러분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처럼 정부의 시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집에 전화가 오고 당신 그 데모 뭐 때문에 나갔어? 이렇게 전화 받으신 분들 계시죠?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우리 대학생들 전대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대학생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아니 풍자하는 대자보를 대학가에 붙였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대자보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지문 감식까지 해서 지문 감식이 그런데 하라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젊은이들의 지문까지 감식해서 누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는지 추적을 해서 CCTV를 조사해서 전부 다 쫓아다니고
해서 그 젊은이들 청년들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문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가서 젊은이를 협박했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손대역 사건입니다. 경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풍자했다고 해서 지문 감식당하고 CCTV에서 감시당하고 집회 왜 나왔냐고 추적당하고 집에까지 들어와서 내 보금자리를 침해한다면 이것이 과연 인권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뭐합니까? 인권이라고 하면서 군에서 동성애를 해도 허용하자, 이걸 인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100번 양보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를 가지고 그 개개인을 모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합니다. 내가 반대할 자유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있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우리는 싸울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 잡아가려고 합니다. 처벌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파시즘이고 독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특권을 부여하라고 합니다. 동성애라는 것이 어떤 특권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 남자들끼리 모여 있는데 거기서 동성애를 해도 이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특권입니다. 안에서 말입니다. 국방을 지키라고 했는데, 국방을 지키라고 보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자, 저는 부모로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우리 아들들을 거기 보낸 것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그러한 위험에까지 노출된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국가가 과연 우리 젊은이들, 국방의 의무를 하려고 보낸 젊은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짜 인권을 남발하면서 소수자를 특권화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을 탄압하는 이런 것은 기필코 이것은 결단코 파쇼이고 독재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한테는 반대할 자유가 있고, 인권이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다수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면 그들을 혐오한다, 어떤다 하면서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반대할 자유가 있고 비판할 자유가 있고 정부를 비판할 자유가 있고 내가 이것을 반대한다라고 얘기할 모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이 이제 의병이 되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내 자유를, 내 이웃의 자유가 침해될 때 내가 침묵을 지키면 곧 내 차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회하고 나서 또다시 분명히 집회를 왜 갔냐 이러면서 전화 받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자들은 과거에 이들이 민주화니 뭐니 하고 위선을 떨지만 실은 민주주의는 관심도 없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용한 것일 뿐입니다.
역시 핵사이다. 맞죠? 예. 1시간 30분 강의를 10분 안에 들으려니까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조그만 어떻게 보면 개인의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 간의 어떤 안보 걱정, 우리가 네. 몰랐던 그런 사실들을 아주 또 소상히 눈물 앞부분에서 날 뻔했습니다. 예,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말씀하셔도 목이 안 쉬는 거 보면 네. 건강 참 유념해지시길 네. 우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의원님 건강하셔야 되겠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다음 순서 계속 진행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남았는데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퍼레이드를 좋아했는데 오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퍼레이드 하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해야 되니까 우리 한번 빨리 10분 내로 하겠습니다. 네. 예, 학부모 이야기 한번 듣고 예, 싶은데요. 우리 학부모 대표입니다. 우리 타김경 학부모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원도 아니고요.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남매를 키우는 평범한 학부모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고 서둘러 왜 이 시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왔을까라는 스스로의 질문 앞에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헌법도 무시한 채 공정하지 못하며 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헌법 20조 1항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며 헌법 19조 사상, 신념을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며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친동성애 옹호 정책을 펼치며 오히려 그들을 반대하는 보편적이며 도덕적인 국민들을 혐오 세력이라고 이름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5.18 유공자라면 2억 원씩 주면서도 세월호에 성역화를 만들어가며 국민의 혈세로 자꾸만 검증되지 않은 가짜 인권센터, 가짜 노동인권기관 등 문정권이 말아먹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나라 전반에 걸쳐 속수무책임 속에 이제는 국가의 안보까지도 무너뜨리려는 이 정권의 분노의 목소리를 외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틀 전 저는 취임 후 3년 동안 국가의 호국순혈들을 기리며 대한민국의 숭고한 핏값으로 산 6.25 기념식에 불참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일까? 어느 나라 대통령일까? 합리적 의심과 함께 또 한 번 분노를 했습니다. 이런 사상을 품게 한 자가 과연 대통령일까? 아닙니다! 9.19 군사합의라는 국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군사합의로 대한민국의 하늘길, 물길, 육로까지 대놓고 활체시키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문 대통령이 치매가 걸린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의심된다! 모름지기 국가간 군사합의란 쌍방이 지켜져야 하거늘 남한만 지키고 북한은 대놓고 미사일을 쏘는데 세계 언론은 미사일이라고 정확히 북한의 도발을 천명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뭐가 두려운 것인지 원인 불명의 발사체라며 계속 연구 조사 중이라고 국민의 안전에는 전혀 상관없고 다수의 국민들을 괴돼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발사체는 미사일, 로켓 등을 포함하는 더 큰 범죄의 용어입니다. 이번에 쏜 미사일이 우리 정부에서 미사일이라고 밝히지 않은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위배하기에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남북한의 군사 합의가 무색할 만큼 북한은 연일 공중에서는 미사일을 쏘고 6월 15일 바다에서는 엔진단이 북한 목선을 우리 영해 57시간 동안 보란듯이 유람하며 항해하며 120km를 놀아다니며 뻔뻔스럽게 정박하고 우리 국민에게 핸드폰까지 빌리는 경악을 넘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우리 군을 얼마나 무시하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무시하고 우리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다시 한번 반증시켰습니다. 국민의 소와 상관없이 연일 북한에 급싱거리고 남북한의 군사합의를 깼으니 이제 평화통일 따위는 없다고 논평을 하고 북한에 정식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네. 하필 이 시점에 작년에도 트랙터 100대 77억 4천만 원어치를 보내더니 올해 5월 8일에는 한 대 7,740만 원짜리 트랙터 27대 20억 8,900만 원을 보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용불자가 이렇게도 많은데 신용불량자가 이렇게 많은데 먹고 살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먹고 살기 쉽습니까? 오직 북한 바라기만을 하는 무통은 국민 혈세 그만 짜내 북한을 그만 보내고 그렇게 보내고 싶으면 대통령 네 돈으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준용이 엄마 김정숙 씨 당신 절친 손혜원에게 협찬받아서 니네끼리 북한에 보내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김정은은 요청하지도 않은 쌀을 몇 천억에 달하는 5만 톤을 또 보낸다는 황당하고 이 미친 짓을 하는 것을 바라보며 6월 15일 북한 어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 왔는데 17일 대통령은 연차 쓰고 영화 보러 다니고 사리분별 못하려면
대통령 즉각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비굴 외교 형태 우리 정부 국민까지도 우습게 보며 또다시 북한 어선 함대가 그 이후에 다시 조사도 없이 되돌려졌다는 것을 바라보며 더 이상 군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러한 나라가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정신없는 짓을 하니 국가인권위원장 채용이는 북한 주민의 인권은 모르세하며 탈북민의 강제 북송도 모르세. 이자가 진정 인권위 수장이 맞는지. 평양대 가짜 인권파리 수장으로서 진짜 인권도 모르는 당신은 당장 사퇴하길 바랍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남매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보가 무너진 상황에서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군형법 92조 6항을 고치려는 움직임 속에 군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려 정신해제를 만들려는 저들에서 검증대가 너무나도 보입니다. 저희 신랑은 20년 전 최전방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철책을 지켰습니다. 최근 인권위가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시키려는 군형법 폐지를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들으며 군대는 오직 상하 복종 기관인데 상관 앞에 절대 굴복해야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형법이 폐지되면 사실상 군의 기강은 사기등 떨어지고 군의 힘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으며 군대는 스스로 자멸해질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군형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군형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군대가 언제부터 동성애를 허용해야 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군대 내에서 외쳤습니까? SNS에서 군대 군복을 입고 남성간의 파트너를 구하거나 군복을 입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모습을 보며 나라 걱정을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해졌습니다. 군대의 본질은 나라를 지키고 혹시 모를 전쟁을 대비해서 늘 몸과 마음과 생각조차도 오직 조국의 승리를 위해서 우선시되어야 하며 군대는 개인이 아닌 조국입니다. 단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하이에나가 먹이를 찾아 헤매듯이 군대는 성욕을 해소할 목적으로 파트너를 찾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더럽고 변태적인 동성애를 수용한다면 그래서 군형법 92조 6항을 폐지한다면 저는 절대로 사랑하는 제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내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실 수 있습니까? 아들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내 아들이 대한민국의 군인이 아닌 학문 성교를 원하는 선임 또는 같은 사병의 성파트너가 되는 것을 절대 거부합니다. 안 그래도 군대는 사회와 격리되어 폐쇄성을 가지며 특수성을 띠며 공간 등이 많기에 군형법 92조 6항이 폐지되는 순간 군대는 동성애자들의 파티가 될 것입니다. 남교장의 파티가 될 것입니다. 2004년부터 2014년 기준으로 10년간 군대 내 에이즈 환자가 무려 232명이 넘었습니다. 생떼 같은 아들을 군대 보내놨더니 수천선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 환자가 되어 나온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군대 가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즈 환자를 양성하는 동성애! 그러나 언론 보도지침 제8자 성적 소수자 인권으로 동성애 학문성교가 에이즈 주요 경로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규칙을 만들어 이 불편하고도 위험한 얘기를 해주는 언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헌법에는 양성평등, 법은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결합을 말하고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말도 안 되는 제3의 성을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국 80% 이상 정교조 교육감이 진행하는 나쁜 학생 인권조례 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섹스할 권리,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잠잘 권리, 부모 교사를 고발할 권리, 임신할 권리, 일제히 가입할 권리는 있으나 책임이 없는 아동성애와 젠더 이론, 성인지, 성평등, 노동인권, 민주사회 등을 가리키며 나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괴물이